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행사 중에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탄기국이라고 하죠. 탄기국, 그리고 박사모 회원들로부터 상당히 격렬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자가 있는데요.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 조정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 자세한 현장 상황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굉장히 격렬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경주를 방문하고 오후 2시에 구민시청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기자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박사모 그리고 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경북지부 이쪽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이제 1시 전부터 나와서 구민시청 입구에서부터 태극기를 들고 뭐 또 피켓을 들고 문재인 반대를 외쳤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문재인은 빨갱이다, 북한으로 가라, 대통령 탄핵 반대, 뭐 탄핵 기각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표 1시 한 5분 56분 이때쯤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까지도 계속 그거를 외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그때까지는 큰 소동은 없었고요. 네. 문재인 대표가 이제 구미시의회 4층에 있는 열린날에라는 이제 카페 비슷한 데인데요. 거기서 네. 이제 기자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네.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그 계단이 하나 있었거든요. 음흠. 계단 한 1층과 2층 사이에서 이제 문재인 빨갱이 막 이러면서 또 한 두세 사람이 고함을 지르다가 이제 지지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제지를 당하고 했습니다. 제지를 당하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이 열리는 기자간담회 현장 앞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 한 서너 명이 미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다가 네. 이제 구호를 외치다가 이제 제지를 당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4층으로 올라가서 기자간담회를 가셨습니다.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제 그 밖에 이 보수단체 회원들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구미시청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청 본건물이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올라갈 때는 구미시의회 쪽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분들이 또 난동을 부릴까봐 구미시청 쪽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구미시청 쪽으로 내려왔는데 양쪽에 분산이 돼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미시청 쪽으로 내려와서 경찰들이 좀 호의를 좀 했습니다. 경찰들하고 경호원들 호의를 한 상태에서 이제 차량을 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몸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밀고 당기고 하는 몸싸움이 시작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을 타고 구미시청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한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때 이제 보수단체 회원들이 문재인은 빨갱이라 죽여라, 엎드려라, 앉아서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모두 앉아라, 한 사람이 이렇게 핸드마이크를 들고 계속 선동을 했고요. 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앉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경찰들이 떼어내면 또 다시 앉고 이러면서 시간이 한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상당한 실랑이가 벌어진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문 전 대표를 수행하는 수행팀한테 쓰레기 이런 것들을 집어던졌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백 명이 이제 얽히면서 악수라장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차량 근처에서 사진을 이제 계속 찍고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뿌연 먼지가 날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연탄재를 뿌리던 느낌이었는데요. 연탄재. 예. 근데 그 주변에 실제 다 아스팔트고 이래가지고 흙을 구할 그렇죠. 수가 있나요? 일부러 흙을 가지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흙을 어디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뜯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미리 준비를 해온 것 같기도 했고요. 미리 준비를 해온 거다. 쓰레기는 예. 어떤 쓰레기입니까?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인지는 보지 못했으니까 날리는 것만 봤거든요. 네. 예, 이제 제가 있는 쪽에서 던진 게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차량을 탄 쪽에서 던졌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반대쪽에서 사진 쪽에서 반대쪽에 있었고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날리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 먼지가 날리는 걸 직접 봤었고 예, 이렇기 때문에 같이 뿌리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제 옆에 있던 분이 이제 뭐 차를 향해 침을 뱉어라 그리고 차량을 부숴라 막 이런 이야기를 차를 하고 향해서 침을 뱉으라고요? 예, 어. 그렇게 하면서 뭐 본인이 직접 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제지하기도 하고 뭐 네. 차량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뭐 상당히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그 일반 아무리 험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반 정치인에게 대하는 태도로 보기에는 너무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집단 행위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에서는 아마 지금 조사에 들어간 것 같고요. 당시 그런데 이제 사실 경찰들도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도 많이 배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당한 상황이라 네. 경찰들이 뭐 체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이 체증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논란이 되니까 네. 조사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개의 그래도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장에 상당한 경력이 배치되기 마련인데 구미경찰이 이날은 경력을 거의 배치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 그렇게 많이 배치가 안 됐었는데요. 네. 그 증거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기 전에 김천에 있는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이 네네. 일부가 와서 이제 깃발을 이렇게 들고 사드 배치를 이제 자기들은 사드 배치 반대를 한다 이런 의사를 문재인 대표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달려들어서 그 깃발을 빼앗고 현수막을 깃대를 뺏게 됐습니다. 깃대를 뺏고 해서 그 사이에서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었는데요. 김천 시민들한테도 그러니까 사드 배치 반대한다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보수단체 회원들이 회방을 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막 욕을 하면서 뭐 우리는 사드 찬성한다, 뭐 사드 반대한다, 너는 북한에 가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 근데 조 기자, 그분들이 구미 지역에 사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동원된 흔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 모의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예, 이게 주로 구미와 김천, 선산, 칠구 이쪽에 있는 주로 구미와 가까운 인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마 사전 모의가 충분히 됐다는 것을 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취재한 한 노인인데 85살 노인인데요. 이분이 그 전날인 7일날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내려오면서 버스 안에서 이미 문재인 대표가 내일 오후 2시에 구미시청에 오니까 우리가 모여서 문재인 대표를 막아야 된다. 내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모이자 이렇게 자기들 공지가 미리 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녹취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그렇게 했었고 또 이제 박대모라고 있습니다. 예, 박대모라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모임이라고 있는데 박대모 중앙회장이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예,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속보라고 해서 내란 선동자 문재인도 아니고 죄인이 구미시청으로 오늘 2시에 기자간담회 한다고 온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구미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구미로 올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구미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저 내란 선동자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장에 네. 현수막이 2개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네. 네. 현수막이 2개 걸려 있었는데 그 현수막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는 사전에 모의하고 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그 조 기자가 취재했다는 85세의 노인 이분이 지난 7일 그러니까 그 서울 코엑스 앞에서 열렸던 집회,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구미에 온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자체로 사전에 모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행사를 방해하려고 했었다 이런 단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구미 경찰이 어떻게 그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조사 결과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구미시에 가서 구미 시민들 그리고 구미 지역의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이런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폭력 난임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 구미에 가서 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언론에 잘 보도되고 있지 않아서 말이죠. 예, 사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대구 경북을 찾았던 것은 경북의 민생 현장을 찾기 위해서였거든요. 네. 민생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어제 오전에는 이제 경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경주에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던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좀 보고 그다음에 경주 시민단체들과 함께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구미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구미에 와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다음에 구미 안전센터를 방문하는 이런 일정이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 경북을 찾은 이유는 민주당의 지지가 예전에 비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또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는 게 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한 것은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지한 것인데 새누리당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식이 무너지고 국가 권력을 사유하는 그런 일을 저버렸기 때문에 대구 경북 주민들도 지지가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사드 문제, 이제 원전 문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 경북 지역의 그 현안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보수단체 회원들의 격렬한 항의로 이 자체가 좀 성과를 빛을 발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드와 관련해서는 워낙 그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와서 일종의 피켓 시위 같은 것들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요? 예, 그 문 전 대표는 이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계속 견지를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발표한 사드 문제 때문에 청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사드 배치는 너무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국노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이제 올해 가능하면 올해 7월 안에 또는 11월 안에 이렇게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청주에서 이번 주부터 참외가 출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외가 벌써 출시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참외라도 좀 많이 팔려서 희망을 드렸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 나온 길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예컨대 올 1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성주 골프장 문제, 이 대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주 군민들의 투쟁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양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실제 성주 군민들이 이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는 단계로 접어들 때 어떤 행동에 나설지,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그 롯데 골프장 부지와 이제 국방부 부지를 이제 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지금 거의 끝나간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롯데 그룹 본사에 가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만일 대토를 하면은 롯데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1인 시위를 지금 대구나 이제 인근의 롯데마트 이런 쪽에서 1인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성주 투쟁이 있고 원불교 성지 수호 비상 대책이 그리고 경천 시민 대책이 등이 이제 세 개 단체가 모여서 네. 이제 매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성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가 180일째 촛불 집회를 했었고요. 경천도 지금 150일째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동력을 모아서 2월 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또 헌법 소원도 제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월 중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또 헌법소원도 제기한다. 두 가지 이제 법률 투쟁에 나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예, 국방부가 이제 추진 중인 사드 배치가 네. 국민의 주권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권을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주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지금 강대국 사이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굉장히 위중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곁들여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